문장의 소리 2부, 언제나 설레는 당신의 첫 시간입니다. 이제만 활동을 시작한 신인들의 고군분투기, 작가가 되기 위해 쏟았던 열정과 앞으로의 포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은 임유영 시인님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 쓰고 있는 임유영입니다. 네, 임유영 시인님 소개해 드릴게요. 2020년 문학동네 신인상을 수상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네, 시인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네, 첫 시집 준비 중이고요. 네, 읽고 쓰고 밥 때 되면 밥 먹고 잘 때 되면 자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문장의 소리에서 이렇게 모셨는데 문장의 소리 가끔 들으신 적 있으실까요? 처음에 섭외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는지. 처음에 전화 주셨을 때 정말 깜짝 놀랐고요. 왜냐하면 제가 거의 김민정 시인님 진행하실 때부터 네, 좋아하는 작가분들 나오시거나 하면 꾸준히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네. 그래서 시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채널이 별로 없다 보니까 되게 귀한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네. 앞으로도 이제 임유영 시인님 나오셨으니까 아마 종종 더 찾아 들으시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당신의 첫 코너에 모시는 작가님들께 여쭙는 공통 질문입니다. 당선 전화 받았을 때 뭘 하고 계셨는지 당시 상황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그때 저희 고양이가 많이 아플 때여가지고 동물병원 대기실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정신없는데 이제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서 네? 전화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떤 분께서 차분하지만 좀 떨리는 목소리로 근데 알고 보니까 문학동네 이상술 편집자 선생님이셨는데 네. 네. 그때는 나보다 어쩐지 더 떠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왜? 그게 아니고 그냥 되게 조심스럽고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선생님이 됐죠. 네. 이상술 편집자님 저도 잘 아는데 그 어떤 느낌의 목소리였을지 상상이 갑니다. 네. 그 수상 소식을 들은 주변 반응도 좀 보셨을까요? 네, 주변에서 굉장히 좋아했고 알고 있던 분들은 좋아했고 네. 아예 시를 쓰는 거를 몰랐던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깜짝 놀라기도 하고 맞아요. 네, 그랬습니다. 전공이 미술 이론이셨으니까 네. 네. 임유영 시인님의 수상소감 한 부분이 떠오르는데요. 무디고 더뎌 애둘러 갈 줄만 알았던 중에 수상 소식을 들었다. 잠시간 기뻤지만 아직 준비운동도 끝나지 않았는데 트랙에 선 듯한 기분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문장이 기억이 납니다. 데뷔 후에 아주 활발하게 작품 활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어떠세요? 트랙에서 가뿐하게 뛰는 런닝 선수 같은 기분이실까요? 이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고요. 그게 2020년에 데뷔했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수상소감 보니까 벌써 조금 오그라들어요. 맞아요. 좀 시간이 지났죠. 네. 전혀 가뿐하지 않고요. 더 무겁고 불안한 마음도 오히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제 이렇게 데뷔하기 전에는 그냥 뭔가 데뷔를 하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만 갔는데 막상 또 데뷔를 하고 나면 정말 시인으로서의 어떤 것들과 만나게 되니까 네. 조금 더 무거워지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시인님께서 이렇게 즐겁게 더군다나 전공도 다르신데 시를 쓰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장르도 많은데 또 시를 선택한 이유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좀 예민하고 불안하고 또 화도 많고 그런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감정들을 어쩔 줄은 모르니까 네. 주로 일기를 쓰면서 글쓰기를 시작한 것 같거든요. 근데 뭐 화가 나거나 그럴 때 거의 저주나 욕밖에 없긴 했지만 일종의 좀 솔직한 글쓰기로서 그거를 조금 오래까지 했던 것 같고 사실 대학 때까지도 시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시집을 처음으로 제대로 읽어본 건 한 20대 후반? 네. 그때쯤 돼서 굉장히
특별한 교감을 이제 느끼는 시집과 그런 시들이 좀 나타났고 네. 그거를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썼나? 약간 이런 기분이 들 정도로 네. 되게 깊게 교감하고 저는 시도 기본적으로는 좀 솔직함 이런 장르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 아마 일기 쓰기와 뭐 이런 것들과 좀 닿는 점이 있고 저랑 잘 맞아서 자연스럽게 시를 쓰게 되었던 것 같아요. 네. 아, 어떻게 보면 시를 약간 늦게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운명이 되셨네요. 네. 이 말을 하는데 왜 둘 다 웃게 될까요? 네. 네, 임유영 시인님 아직 첫 시집을 출간하진 않으셨는데 아까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신 거 보니까 곧 나오실 것 같고 또 엔솔로지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예지에서 많은 작품을 선보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문학과 지성사에서 문지문학상 시부문을 신설을 했는데 시 후보작을 묶은 단행본 시보다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1년, 2022년 모두 후보에 올라서 또 책 안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이때는 또 어떠셨을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았고요. 저가 코로나가 너무 심할 때 데뷔를 했기 때문에 주변에 뭐 비슷한 기수나 뭐 이렇게 만날 일이 거의 그렇죠. 없었어요. 근데 네. 21년에도 코로나는 계속되고 있었고 네. 그래서 책으로나마 다른 이제 시인분들 이게 10년 이내 등단한 지 10년 이내인 맞아요. 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좋고 영광이었고 또 네. 그 기발표작 4편이랑 신작 2편 그리고 산문 1편까지 이게 지면이 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는 것도 좋고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심사위원분들께서 해주시는 말씀도 다 좋고 해서 너무 힘이 안 나거나 좀 처질 때는 가끔씩 찾아서 다시 읽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런 것 좀 좋은 방법이네요. 저는 그런 걸 생각을 못 해봤는데 가끔 슬럼프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내 시를 읽어준 흔적을 네. 한 번 더 보게 되면 좀 네. 기운이 날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그 임유영 시인님의 작품들이 확실히 좀 힘이 있고 또 끌고 가는 어떤 에너지랄까 이런 매력들이 굉장한 시인데 평소에는 어떻게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나만의 창작 루틴 이런 게 있으실까요? 루틴이 없고요. 거의 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루틴 없고 있으면 좋겠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냥 메모 많이 하고 너무 힘들고 안 써질 때 메모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럴 때는 그냥 이렇게 좀 잘 넘기려고 하고 주로 저녁에 많이 쓰는 것 같고 네. 일단 앉으면 초고는 끝까지 다 써보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익숙한 음악을 좀 틀어놨다가 나중에 집중하고 있을 때 끄고 이런. 음악이 이제 어쨌든 워밍업 단계에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것 같은데요. 확실히 좀 시는 또 루틴이랄 게 딱히 없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루틴일 수 있겠네요. 음악으로 워밍업 시간을 함께하고 집중하면 끈다. 이런 게 조금 루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시인님 또 책상은 어떠실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게 작가님이 어떻게 작업을 하실까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독자분들이 맞아요. 많아서요. 네. 식물을 좋아하시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책상에도 식물들이 있을지 어떠신가요? 이런 구체적인 생활의 모습을 저도 들을 때 제일 재밌긴 하더라고요. 근데 제 책상에는 식물이 하나도 없고 책상 너무 좀 더러운 편이고 모니터 한 대랑 노트북 한 대랑 이렇게 놓고 네. 독서대를 왼쪽에 놓고 네 이렇게 작업을 하고 식물들은 거의 지인이나 친구들이 귀하게 키워서 네. 개체수가 너무 많아지니까 떠맡기듯이 저한테 선물을 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소중하게 이제 길렀지만 약간 부담스럽기도 하고 이상한 선물로 그렇게 받아서 계속 키우고 있는데 네. 식물을 원래 엄청 좋아해서 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네, 키우다 보니까 개체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진짜 사실은 감당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점점 뭔가 많아지고. 새로운 생명들이 계속 내 옆에 있다는 것이. 요즘에는 식물 집사들이 많아가지고 네. 그런 부분들이 또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시쓰기랑 관련 없는 무슨 생활 루틴 같은 것도 있으실까요? 이것만은 꼭 지킨다. 내지는 꼭 하지 않는다. 이런 거. 거의 집에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만약에 너무 오래 안 나갔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외출을 하자. 네. 네. 이거는 꼭 지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요? 네. 네. 한 번 이상. 한 번 이상. 네. 네. 확실히 좀 집을 사랑하는 작가분들이 많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밖에 나가서 어쨌든 바깥 세상과 부딪히는 이런 부분들도 일종의 생활 루틴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너무 외부에 일이 많아져서 일주일에 하루는 꼭 집에 있자. 이렇게 좀 되어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임유영 시인님이 좋아하는 작품이나 영향받은 작가, 처음 문학과 사랑에 빠지게 된 이야기도 궁금한데요. 지금부터는 임유영 시인님의 첫 문학 이야기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질문 잘 들으시고요. 빠르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세상을 떠나 만날 수 없는 작가들을 포함해서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는? 이승훈 시인, 최정래 시인.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세 권의 책이 있다면? 네빌 슈트의 해변에서, 마르그리트 듀라스의 죽음의 병, 배수와 작별들, 순간들. 시를 쓸 때 필요한 나만의 준비물 두 가지는? 컴퓨터나 필기도구, 내 책상. 나는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특별히 없습니다. 나에게 시가 기쁨이 되는 순간은? 남의 시를 읽었을 때는 아주 깊이 교감을 했을 때, 그리고 제 시를 쓸 때에는 충분히 좀 솔직하게 느꼈을 때, 그리고 몰입하는 순간 그 자체. 네, 이제부터 대답하신 내용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정말 만나보고 싶은 작가였는데요. 이 두 분을 선택하신 이유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영향도 많이 받은 것 같고, 사실 안 그럴 수가 없죠. 지금 저희 또래 작가들한테는. 네.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분들인데, 시를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리고 또 데뷔 전후로 해서 이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네.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네네. 그분들한테 어떤 가르침을 받는 학생들도 있고, 네네. 아니면 그냥 어떻게 만나거나 스치면서 얼굴이라도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전혀 뵙지 못해서 너무 아쉽고, 그 다른 작가들은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뭐 없는 것 같아요. 아주 뭐 훌륭한 사람들, 듀라스 이런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만나면 별로일 것 같고, 사람이. 네. 이승훈 선생님은 저도 뵌 적이 없지만 최정래 선배님은 자주 뵀었는데 네. 정말 안타까운, 갑자기 아프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가끔은 실감도 안 나서 그냥 오래 못 뵙는 건가? 이런 느낌일 때도 있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세 권의 작품을 고르는 거였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주세요. 이 책을 어떻게 골라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사람들한테 선물을 많이 해서 집에 항상 없거나 아니면 여러 권씩 있는 그런 책을 생각을 해봤어요. 네. 첫 번째로 네빌 슈트의 해변에서는 네. 선물을 하도 많이 해서 그리고 집에 오는 친구들한테 너 이 책 마음에 드니? 이거 가져갈래?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주기도 해서 거의 저한테는 눈물 버튼인 책이고요. 처음에 엘리엇의 텅 빈 사람들의 식구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모든 정서와 그런 것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SF 소설입니다. 네. 그리고 듀라스는
다른 책은 원래 선물을 많이 했었는데 둘러보니까 죽음의 병이 이번에 나와서 네네. 네, 그걸 잘 읽었던 생각이 나는데 얇으니까 권하기도 좀 좋고 네. 얇긴 하지만 그야말로 정말 낭비가 없는 어떤 정확한 상상력 그런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것 같고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집필을 하셨다고 하니까 이 얇은 책에 드는 공력이 굉장하다는 걸 아마 보시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배수아 작가님의 작별들 순간들은 이게 시도 아니고 일기도 아니고 산문도 아니고 소설도 아닌 듯한 네네. 그런 너무나 아름다운 책인데요. 그 장르 자체가 배수아인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도 꼭 추천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은 시를 쓸 때 필요한 준비물 2가지였습니다. 왜 그 2가지일까요? 일단 써야 되니까 컴퓨터랑 필기도구는 필요할 것이고 제 책상은 제가 아무래도 가장 긴 시간을 들여서 저 자신한테 최적화를 해놓은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익숙하고 이렇게 예측이 항상 가능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제 책상이 꼭 필요합니다. 네. 어디 가실 때 책상도 갖고 가셔야 돼요. 근데 집에만 계신다고 하니까. 네. 네, 또 시를 쓰기 위해서 땡땡까지 해봤다. 이 질문에는 그렇게까지 해본 건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셨는데, 네. 뭐 시 쓸 때 시를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는 느낌 정도로 이야기를 좀 돌려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굉장히 돈이 없을 때 아카데미 수업을 들으려고 네, 등록을 해봤던 적이 있고요. 그건 너무나 대단한 네, 그런 건데요. 네. 끝으로 시가 임유영 시인께 기쁨이 된 순간 여쭤보았는데요. 조금 더 소개해 주세요. 일단 그 시집이나 어떤 시인의 시를 읽고 마음 깊이 교감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드문 일일 뿐더러 너무나 좋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게 네네. 되게 자극도 되고 제가 쓰는데 원동력도 되고 뭐 그렇지만 뭐 기쁨이기도 하면서 또 절망이기도 한 순간이기도 하고 저는 제 시를 쓸 때는 제가 이 시에 대해서 얼마나 솔직했는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게 현실을 이제 그대로 옮겨 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니고 아시겠지만 이제 충실하게 되었는가 그 부분에서 만약에 잘 되면 정말 기쁘고 몰입하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요즘 작가님이 또 가장 마음을 많이 쓰는 관심사 이런 것은 무엇일지 궁금한데요. 음악, 영화, 음식 등등 무엇이든지 시인님께서 어떤 것들 좋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일어나면 날씨가 어떤지를 가장 많이 집에만 계신다면서. 왜냐하면 반전이네요. 네, 제가 은근 얼굴이 또 햇볕을 많이 타는데 그게 그 창가에 소파를 두고 거기서 이제 일을 하기도 하고 책도 읽고 뭐 이런 거를 하거든요. 근데 네네. 날씨가 좋으면 정말 가끔 밖에 나가고 싶을 때도 있고 약간의 활동을 네, 액티브하게 즐길 때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실 몸이 좀 영향을 많이 받는 편인 것 같아요. 막 습도가 높아지거나 네. 흐리거나 이럴 때 몸이 좀. 네. 몸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네. 날씨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지금 뭐 존 윅 4 개봉해서 네. 그거 보고 싶어서 언제 갈 것인가 극장에. 네. 네. 사실 저도 그거를 어저께 예매하려다가 그냥 안 했는데 정말요. 뭐 너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네. 그 존윅을 좋아하시나 봐요. 너무 진짜 좋은 영화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약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지는 게 네. 키아누 리브스 학대 영화 아닌가. 늙은 키아누 리브스. 너무 괴롭히는 영화. 그 액션이 되게 리얼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또 약간 수다가 되는데. 네. 날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고 존윅을 좋아하십니다. 네. 자,
이제 작가님의 낭독을 들어볼 순서인데요. 시인님께서 영향을 받은 다른 분의 문학 작품도 좋고 직접 쓰신 작품 중에서 낭독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문장을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제가 쓴 시를 가지고 왔고요. 시보다 2021년에 실리기도 했던 꿈 네. 이야기라는 시입니다. 네, 그럼 임유영 시인님의 목소리로 낭독을 들어보겠습니다. 꿈 이야기. 4월의 한 낮이었다. 벚꽃이 절정이라기에 점심을 먹고 집을 나섰다. 오랜만에 가벼운 옷을 입고 나들이를 나가려니 기분이 좋았다. 걷다가 지름길을 두고 일부러 둘러가기로 했다. 여학교를 지나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감색 세일러복을 입고 달려가는 여자아이를 보았다. 아직 수업이 끝나지 않았을 시각인데 아이는 멀리 공원 쪽으로 재빨리 달려갔다. 나중에 보니 역시 교복을 입은 남자애가 자전거를 대고 기다리다가 여자아이를 뒤에 태우고 가는 것이었다. 그러다 사거리에서 그만 사고가 났다고 한다. 사고가 나서 여자아이는 죽어버렸다. 나는 그날 꽃은 못 보고 돌아가던 길에 교복집 하는 늙은 남자에게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아이의 뒷모습에서 죽의 징조를 벌써 보았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날따라 여자의 그림자가 무척 옅어서 보이다가 안 보이다가 했고, 둘째, 하얀 토끼인지 개인지 작고 사람은 아닌 것이 날래고도 사납게 그 뒤를 쫓고 있었고, 셋째로 사람이 달리는데도 한 갈래로 따내린 머리카락만은 전혀 흔들리지 않더라는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영감의 말을 고지 믿지는 않았다. 무릇 꿈이란 뇌에서 배출된 찌꺼기에 불과한데 그런 꿈을 해몽한다는 자들의 말 또한 사람을 현혹하는 얕은 수일 뿐이다. 그 증거로 나는 4월의 화창한 대낮에 꽤 오래 걸었음에도 전혀 땀을 흘리지 않았다. 어쨌거나 나는 붓을 들어 이 이야기를 종이에 옮겨 적었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벽에 붙여두었다. 후에 그것을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이 있어 적당한 값을 받고 팔았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작품을 읽어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지금 5월이 되기는 했지만 4월이 이제 나오고 벚꽃이 나오고 조금 제 시 중에서 짧은 편에 속하기도 하고 아, 네. 친구들이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네. 뭔가 벚꽃 아래에서 벌어지는 그 환상적인 이미지 혹은 느낌이 감수성이 막 전달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짧은 편에 속한 시. 네. 네, 요즘 또 작품을 결국 첫 시집 앞두고 계시니까 많이 이렇게 정리하거나 쓰고 계실 것 같은데 안 써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극복을 하시나요? 저도 다른 작가님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책 읽고 음악 듣고 영화 보고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드라마도 많이 보고 사진 보는 거 좋아해서 사진집 같은 것도 보고 네.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자극이 될 만한 거를 찾는 것 같아요. 드라마를 좋아하시는구나. 네. 뭘 좋아하시나요? 어떤 거 최근에? 최근에 퀸메이커도 네. 재밌게 저도 봤고요. 네. 저는 농담 삼아서 친구들한테 나는 김수현이 낳고 임성환이 키웠다. 이렇게 좀 그런 거를 어렸을 때부터 네, 그게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좋아해도 되는 건지는 약간 길티 플레저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얼른 김수현 선생님이 새 드라마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쉽지 않으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다시 시로 돌아와서 요즘 작품 활동에 있어서 시인님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창작 과제가 있으실까요? 저는 많이 쓰고 잘 쓰고 흡족하게
많이 쓰고 싶어요. 아, 네. 네. 뭔가 활발하게 창작의 어떤 양과 질을 만들어내려고 하시는 그런 에너지가 너무 부럽습니다. 정리를 너무 잘해주시는 거. 아니요, 제가 요즘 늙어가지고 그런 에너지가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네, 시인이 요즘 또 인상 깊게 읽은 문학 작품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르 관계없이 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권 갖고 왔는데요. 네. 하나는 그 현대문학 핀 시리즈 천희란 작가의 K의 장래. 네, 소설 정말 재밌게 읽었고 네. 열린 책들 복간본으로 나온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 네. 네, 그 책도 네, 재밌게 봤는데요. 네. 그 K의 장래는 여성 작가로서의 어떤 내면을 네, 정말 좀 어떻게 보면 터프하고 묵직한 그런 문체로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네. 이제 이야기는 죽음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두 여성의 이야기인데요. 여성이고 또 글쓰기를 하시는 분이라면 네. 굉장히 많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한번 굉장히 빠르게 이게 또 페이지가 굉장히 빨리 넘어간 책이어서 네. 빨리 읽고 그 뒤에 2번 정도 더 다시 읽은 것 같아요. 와. 너무 마음에 들고 오랜만에 좀 짜릿한 그런 책이었고요. 네. 이용학 시인의 오랑캐꽃은 1946년에 처음 나온 책인데요. 네네. 그 한국적 아름다움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는 학교에서 많이 주입되고 배운 것이 있기 때문에 네. 거리를 두고 보기가 조금 힘들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정말 많이 지나고 학교도 이제 다 끝이 나서 졸업을 했고 교과서도 그러다 보니까 마치 과거를 외국의 어떤 문화처럼 조금은 거리를 두고 다른 문화권을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리감을 좀 즐기면서 어떤 한국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재고를 해보고 그렇게 과거의 시들을 요즘에 다시 읽어보는 거에 좀 재미를 붙였습니다. 네. 외국의 어떤 작품들처럼 읽을 수 있게 되었다. 아, 그것이 너무 좀 신선한 시선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 때 너무 입시 때문에 읽었던 작품들을 그 작품이 갖고 있는 진짜 어떤 아름다움을 보기도 전에 너무 신물이 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입시가 상관이 없으니까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저도 그런 시인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용학 시인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그 최서해 소설가의 홍염을 다시 읽으면서 1920, 30년대의 이 정말 극빈한 강한 왜 지금 내가 읽고 있지? 막 이러면서 네, 너무 재미있는 의견 주셨어요. 네, 그리고 임유영 시인님의 첫 시집도 기대가 됩니다. 임유영 시인님 처음 등단하셨을 때 저는 이제 그 작품을 문학동네라는 잡지를 통해서 접하고 와, 이 시인 패기가 대단하다 생각했어요.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많은 시를 쓰다니.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르고 이렇게 다 에너지가 색깔이 다르다니 뭐 그런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제목으로 이걸 다 투고를 했다니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첫 시집이 정말 기대가 되는데 이제 청취자분들도 많이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문장의 소리 당신의 첫 코너에 참여해 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너무 재미있었고요.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네. 이영주 시인님 목소리를 듣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거의 어느 정도냐면 그 2부 끝나고 나면 네. 광고 말씀하시잖아요. 협찬사 뭐 공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데 네. 아마 그거를 한번 녹음해 놓으신 걸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거의 저 ASMR 듣는 것처럼 그 부분을 들을 때 네, 너무 평온하고 이렇게 좀 여운에 젖어서 그 전통주 두두 뭐 이런 거 발음하실 때
그 소리를 너무 좋아해서 아무튼 오늘 정말 즐거웠고 네,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 두두라는 있습니다. 네. 거기 저희 PD님하고 같이 이렇게 식구들끼리 제작진들 가서 음식도 네. 먹고 전통주 마셔보았는데 네. 정말 맛있더라고요. 네. 끝으로 여쭙고 싶은데요. 앞으로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시인으로서의 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오래오래 쓰고 싶고요. 김혜순 선생님 언젠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쓴 시가 베스트다. 약간 이런 류의 말씀하셨는데 저도 네.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장의 소리도 임유영 시인님 활동을 더 응원하겠습니다. 이제 문장의 소리 마칠 시간인데요. 함께해 주신 임유영 시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출 김봉, 구성 작가 권혜영, 최지연, 저는 DJ 이영주였습니다. 우리 그럼 수요일에 또 만나요. 우리만의 문장의 소리로.